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내일 열리는데요. 자, 오늘 이 리창 총리가 오고요, 기시다 총리도 왔습니다. 자, 그래서 리창 총리 회담을 막 마쳤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하고도 회담을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교적인 매우 중요한 이제 행사인데, 이번 그 각각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 중에 지금 하나가요, 제일 지금 그야말로 여야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게 있어요. 이 최장병 특검법 28일 날 재의결, 이거 민주당 폭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리전과 선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 이 반란표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가 관심인데, 지금 이제 300명 정원인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빠지면 295명이 출석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197명만 나오면 이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을 전부 다 모으면 180석이거든요. 그래서 17표만 되면 넘어가는데,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지금 박주민이가 대대적으로 지금 작전을 펴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걸 보면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꼼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한 6명 정도는 지금 의사를 좀 마음이 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비공개되어 있지만은 그 6명 쪽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충분하게 반란표를 던질 것이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건 밝혔습니다. 대신에 이름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 반란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여당 지도부가 지금 발벗고 나선 상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가 말이죠, 지금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챙기는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오늘은 말이죠, 윤 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뭐 홍준표의 얘기인지, 전에 뭐 이 비선 논란이 있듯이 또 뭔가 또 어디서 메시지 받아갖고 이런 난리를 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이 홍준표 입장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한동훈 지금 위원장, 한동훈의 지금 팬덤, 이 현상이 굉장히 팬덤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요거하고 양문석이가 또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양문석. 요거 지금 양문석 최근에 말이죠,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망을 굉장히 좁혀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이 방탄 어떻게 치는지 배워왔잖아요.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성 입장을 보여서 개딸들의 지지를 통해 가지고 본인도 방탄을 치려는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윤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창 총리, 한중 정상회담하고 한일 정상회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말이죠, 이 중국, 요게 이제 리창 총리가 되겠습니다. 정상회담을 가졌고, 리창 총리 양쪽 이제 정상회담은 요 사진까지가 전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 총리하고 이제 요 사진, 악수하는 사진까지만 나오고, 정상회담 장면 사진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요거와 관련해서요, 윤 대통령, 먼저 이제 한중 정상회담,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윤 대통령은 이제 공동의 이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공동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공동이익을 추구하자. 자, 공동이익이라는 말은 저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을 보는 눈은, 한국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한미 간의 공동이익을 중시하고 한중 간의 공동이익은 별로 중시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걸로 보여져요. 왜? 한미동맹을 완전히 복원시키는데 상당한 지금 이제 이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멀리하는, 거리를 두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동 이익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리창 총리는요, 믿음직한 좋은 이웃, 예, 그냥 좋은 이웃이 아니에요. 믿음직한 좋은 이웃. 이 얘기는요, 더 이상 중국을 버리고 미국 쪽으로만 가지 말아라. 예, 문재인이가 했던 그런 굴종적 대중정책, 요게 좋았지. 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 너무나 미국하고 밀착하지 마. 요 얘기가 결국은 믿음직한 좋은 요 형용사로
이어진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리창 총리와의 회담은 작년 9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회담 때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온 이후로 지금 9년 만에 총리가 서울에 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총리가 서울에 온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왔고, 리커창 총리하고 윤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 것은 작년 9월 이후 두 번째이고, 요런 이제 실제 이제 이 시계열적으로 보면 요걸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 다음에 리창 총리의 모두 발언을 소개해 드리면은요. 자, 작년 9월 이후 만나게 돼서 반갑다. 그리고 이번 이제 리창 총리 방문은 2015년도에 리커창 온 이후에 왔기 때문에 9년 만에 와서 그만큼 더 뜻깊다. 자, 그리고 한중 양국은 양자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2022년도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만나서 유익한 협의를 가진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한다. 예. 유익한 협의.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의 방안은 문재인 때부터 외교적 카드로 중국이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지금 중국이 지금 한국을 놓았다 풀었다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여기에 연연해 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 정도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문재인은 절절맸잖아요. 와주십사. 또 온다.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러죠? 수준 낮게 대중관계를 끌고 가지 않아요. 윤 대통령. 예.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자. 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사태 이런 걸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창 이 총리도요. 이 대통령께서 건강하고 좋은 중앙관계는 양국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 말씀한 것이 기억난다. 여기도 말이죠. 약속이라는 듯이 기억난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서로 간에 이제 다 주거번이 바뀌니까 다 아는 것이죠. 근본적 이익.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중앙관계는 양국과의 근본적 이익.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의 근본적 이익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 한국의 이 대미 외교 강화. 요것에 지금 불만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본적 이익. 예, 그리고 근본적 이익의 이제 가장 핵심은요. 훈련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북한에선 북한대로,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안 하는 대신 북한은 핵 개발을 안 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익이 근본적 이익.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어떤 문제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협의한다. 이 대화를 중시하는 거예요. 대화. 이게 이제 근본적 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 경제무역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커다란 혜택을 갖고 왔다. 항상 상호존중 견제하고 평등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호와 상호 신뢰를 심화시켜 왔다. 자, 그리고요. 호혜 윈윈을 견제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의 융합을 강화해서 공동 발전을 추구해 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계속 견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서로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 그래서 이번 적극적 성과를 내서 삼국 간의 협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회담에서 한중 FTA를 비롯한 경제협력 통상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일본과의 이제 이 정상회담에서는요, 지금 이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막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일본 총리하고는요, 이번에 무려 10번째라고 합니다. 한 어마어마하게 작년 3월에 이게 이제 셔틀 웨이브가 복원되면서 10번째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보면은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한 해간 각계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 그래서 이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되고 올해 재무, 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용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 1분기 300만 명이 양국을 오갔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60주년을 맞이해서 한일 관계가 한층 도약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요, 계속 소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셔틀 외교를 지속해 나가자. 그리고 내년 60주년을 맞이해서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양국 윤 대통령과 제가 각각 정부의 지시를 내려서 준비를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국제사회가 지금 역사의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 강화하고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양국 공조를 더 확충해 나가자.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작년 3월에 말이죠, 일본 방문하면서 셔틀 외교를 봉헌했고, 이후에 기시다가 5월 초에 한국을 와서 한일 정상회담은 작년에만 7차례,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취임 후로 보면 총 10번의 이번이 10번째 정상회의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6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뭐냐? 첫 번째가 경제 동상협력, 두 번째가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협력, 세 번째가 인적 교류, 네 번째가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그리고 여섯 번째가 보건 고령화 대응 협력,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재난 및 안전 협력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 여섯 번째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한중일 이 정상회담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다 보니까 북한이 열이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금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수집한 수집된 정보에 의하니까 25일부터 말이죠, 이 평북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위성 발사체 조립에 나선 동향이 파악됐고, 이걸 보면 이제 금방 내 곧 발사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북한은요, 최근에 위성 발사할 때 과거는요, 1단, 2단, 3단을 차례차례 올리는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작년 11월 이후에는요, 발사체를 아예 눕혀갖고 한꺼번에 조립해서 한 번에 딱 발사대를 기립하는 방식으로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번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내일이죠, 요거를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좀 무게를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최소 3차례에 걸쳐서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을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 4월 중하순에도 발사될 것 같다, 이런 당국의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로 발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작년에 보면은요, 이 두세 번씩 시험 발사에 실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발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요렇게 또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발사 시간을 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중국이 지금 서울에 와 있기 때문에, 뭐 또 일본에 와 있으면 또 혹시 모르죠. 자, 서울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는 이 군사정찰 위성을 그렇게 발사하겠느냐, 조금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내 정치 뉴스를 또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는데, 자, 오래간만에 제가 이 외교안보 뉴스를 보내드렸어요. 자, 우선요, 지금 D-2잖아요. 왜냐면 오늘이 26일, 28일이니까. 그래서 여야 모두가 초긴장 상태에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너희 당에 지금 이탈표가 있어. 그러니까 야당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친명 쪽이 있고 비명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명 쪽에서는 완전히 이재명 사당화로 가는 거, 여기에 대한 불만 세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이거 특검 역풍이 불 수 있어. 그래서 거기서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당 쪽의 반란표는 낙선한 의원들, 낙천한 의원들, 그리고 이제 비윤객들, 요런 데서 지금 이제 이 반란표, 더군다나 이제 여기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요, 특정 지역 출신 의원들, 특정 지역 출신 의원들이 또 반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 신발을 받고 싶은 신은 의원들, 요 의원들도 반란표가 있다는 거죠. 친정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지금 반란표가 있을 것이다. 긴장을 굉장히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현재 이 해병대 TF 단장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박주민이가 하고 있어요. 이 박주민이가 오늘 말이죠, 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국민인 자유가 의원 6명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요 사람들은요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몇몇 다수님께 개별적으로 움직여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그분들도 할 수 있는 한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TF 소속돼 있는 김규현 변호사도 말이죠. 해병대 예비역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분이라서 비밀을 지켜드린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사람은 지금 본래 3명이었는데 요게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4명으로 늘어나서 안철수, 이유동, 김웅, 최재형 이렇게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6명 중에 3명? 그러면 이제 7명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또 이제 몇 명, 한 뭐 서너 명 해봐야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비명계 입장을 갖고 있는 비명계에 속하는 의원들이 이 반이 노선 차원에서 이 특검법에 이 재의견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 국민은 국민대로 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 박주민이가 얘기하기로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도부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 따라서 이탈표가 하지만 이탈표가 17명이 될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당에서도 추경 원내대표, 윤재욱 전 대표 지속적으로 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자 의원들 가운데는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전화를 받고서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로설,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설을 가지고 이건 외압 행사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 특검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경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권에서는, 아니, VIP가 경로한 거, 이거 경로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 국군 통수권자가 말이지. 왜 지휘관들 뭐 어떻게 했길래 젊은 장병이 생명을 잃을 정도로 무리하게 이 수색 작전을 했느냐? 이렇게 화도 내고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요렇게 해서 이제 지휘관들한테 좀 질책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고 야단도 치고 좀 소리도 좀 고성으로 좀 지적도 하고 이거 충분히 상상 가능한 얘기잖아요. 상상 가능한.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더군다나 특검까지 간다? 이거 용납할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 정치 행위를 갖다가 그게 합법적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이 합법적인 일종의 지위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갖다가 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여권에서 지금 단단하게 지금 이 반란표 단속에 나섰다.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홍준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참 대구시장, 참 대구 시민 여러분들 참 좀 제가 보기에는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훌륭한 시장을 둬가지고 매일같이 본인이 대통령처럼, 본인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것처럼 메시지를 남기는지 참 대단합니다. 자, 페이스북에 뭐라고 했느냐? 최상봉 특검이야말로 지나친 정치 공세다. 여기에 찬성하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심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라고 되냐면요.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고 질이 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다수의 야당 의원들과 강성 야당들이 윤 정권을 표적으로 집중 공격할 건데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윤통과 한 몸이 되어 윤통을 보호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제각각일 때 윤통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여당조차 되지 못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잡동사니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정치는 상상력의 게임입니다. 이야, 참 대단한 참 능력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중대 결심을 했어요. 중대 결심.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이런 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요, 이미 이제 홍준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군 작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징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이걸 가지고 무슨 특검까지 나가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본 다음에 이 당이 몇몇 웹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으로 가는 것은 가당치 않다. 자생력을 길러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어제는 말이죠. 어제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연거푸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참, 이 지적, 부분적으로 온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나왔느냐?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과도한 정치 공세다. 최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누구나 공감한다.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부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다. 그리고 국민 감정에 편승해서 제2표결 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 당 일부 의원들 참 한심하다.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목내부리지 말고 다음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의 본질은 무리한 군 작전 여부에 있고 군 내부에서 감찰로 끝나야 할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체 책임까지 묻는 거.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저는 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 이 양문세가 결국 또 사고를 쳤어요. 자, 뭐라고 했느냐? 본인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커뮤니를 통해서 말이죠. 앞으로 원내 총무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후보는 총재 시절에는 지명적이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국회의원 몫으로 선출직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20년이 흐른 지금은 또 다른 시대 정신에 따라서 권리당원이 이 원내대표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데 당연히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원권을 강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권리당원들 거기에 이제 동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 정신의 20년 전의 기준으로 멈춰선 작자들이 이 수준 보시죠. 작자들이 민주당 전통 운운하며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은 몫이라고 우겨대며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데 구태 정치 질 이젠 좀 지겹다. 무식하면 용감한 것이다. 이거는 지금 우원식 지금 그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 우원식 씨가 지난 23일 날 의원이 뭐라고 돼 있느냐? 당원 의견, 국회의장 후보하고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의견을 반영하자. 이러한 주장이 나오니까 그거 옳지 않아. 이렇게 비판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신에 당원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 주장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내부 총질이야. 이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양문석답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